뭐든지 되게 준비 안 된 상태로 무언가를 하면 약간 부끄러움 및 쪽팔림 그리고 열등감 이런 거를 느껴가면서 괴롭게 뭘 할 수밖에 없기는 한 것 같아요. 영어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을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리고 남의 이야기도 잘 이해를 하고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는데, 바로 2학기 차 때부터 TA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처음부터 랩 인스트럭터로서 강의도 해야 되고, 한번 꼬이니까 어색하게 되고 어색하게 되다 보니까 더 막 학생들이 이제 집중 못하고 있는 표정만 자꾸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나오고, 거의 제 인생에서는 처음으로 겪었던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피하려면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위기의 상황에 봉착을 한 거죠. 저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잘 해석할 줄 아는 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그게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박사과정을 다니는 거의 매 학기 동안에 수업 조교 일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TA 활동을 하면서 괴로움이 많았고 그렇게 즐기면서 재밌게 한 활동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수업 조교 활동을 한 것 자체가 뭐랄까 삶의 교훈? 민망하지만 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겪어보지 못했는데 벅차다고 느껴질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만한 어려움을 어떻게 너무 마음이 많이 다치지 않으면서 겪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거랑 관련해서 댓글을 봤는데, 혜림님 TA로 일하신 경험 있으세요?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TA로 감히 일할 자신이 없네요. 이 댓글이 저한테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TA를 시작하기 전에 심리 상태가 딱 이 심리 상태였던 것 같거든요. 극복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버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수업 조교를 하면서 자신도 없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못할 걸 알고 그런 거를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나가져서 부끄러움과 열등감을 느껴가면서 그 일들을 해냈어야만 했던 것 같아요.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특히 박사 초반에는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박사를 처음에 오기 전에 계속 한국에 살았으니까 한국에서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영어 연습을 많이 했거나 외국인을 많이 만날 기회가 많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중고등학교 때 영어 입시 공부하고 유학 결심한 이후부터는 토플 공부, GRE 공부, 그러니까 요구하는 점수까지만 학원에서 드립다 외우고 해가지고 겨우 만들어서 대학원에 갔거든요. 진정한 의미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영어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을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리고 남의 이야기도 잘 이해를 하고 상황에 맞게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는데, 바로 가서 제가 2학기 차 때부터 TA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채점만 하면 되고 이런 덜 어려운 수업을 맡았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랩 인스트럭터로서 강의도 해야 되고 학생들 질문 받아주면서 조별 과제 도와줘야 되고 이런 TA를 하게 된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 봉착을 한 거죠. 조교가 한 명이 더 있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조교가 2명이고 교수는 1명이었는데, 근데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TA가 저를 너무 많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저희 연구실에 포닥 선생님이랑 같이 하게 돼가지고, 그 선생님이 성격이 약간 오지라퍼에 가까운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해야 될 어떤 권한까지 침해하는 그런 영역까지 막 넘나들면서 참견을 많이 하시고, 제가 이렇게 동등하게 같이 해야 되는 그런 TA 포지션인데 이제 더 보조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TA 수업을 이렇게 제대로 못 해내니까 그 선생님이 더 막 나서가지고 진짜 약간 세 번째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거나 속상하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걸 아니까. 해내야 될 게 있잖아요. 그 사람 참견을 하고 하든 말든 그 사람이 도와줘서 제가 못하던 거를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상황 돌아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같이 맡았던 그 TA분도 사실 그 수업이 정말 처음인 사람이었어요. 원래 포닥이 이렇게 TA를 맡진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박사를 하고 그리고 바로 오신 분이니까 교수잡 지원하기 전에 미국에서 TA를 경험을 한번 해봐야겠으니까 원래 안 해도 되는 일을 지원을 해갖고 한 거였거든요.
싶었거든요. 자기가 이제 앞으로 교수 됐을 때 어떻게 할지 막 예행 연습도 하는 겸으로 하는 거니까 얼마나 의욕적인 상태였겠어요. 너무 막 의욕에 차고 막 이런 상태니까 학생들이랑도 트러블이 또 그러니까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학생 중에서도 약간 좀 기센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랑 막 계속 싸우고 걔는 뭐 여왕이라니 공주라니 그러면서 또 싸우는 거야. 저는 그 상황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옆에서 되게 보면서 왜 굳이 저렇게까지 감정 소모해가면서 있어야 되는 걸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즐거운 일들이었겠냐고요. 뭐 되게 모든 게 다 버거웠죠. 다 그냥 뭐 하는 걸까? 나도 온 지 여기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진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노미 현상 같은 거지. 그렇게 혼돈과 카오스에 첫 학기 TA를 하고 나서 첫 학기 TA는 도와줘가지고 최악의 평가는 받지 않으면서 해결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수업에 TA를 맡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 위기였고 정말 나쁜 평가도 받았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 질문하고 이런 거 막 이해 못할 때도 많았고 이미 약간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진 상태였는데 앞에 나서서 말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죠. 슬라이드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고 저는 이제 예행 연습을 한다고는 해서 하는데 한 번 꼬이니까 어색하게 되고 어색하게 되다 보니까 더 막 학생들이 이제 집중 못하고 있는 표정만 자꾸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더 위축돼서 더 말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선 얻을 게 없으니까 아예 제 수업 오지도 않고 그랬었어요. 나중에 이제 학기가 끝나면 평가를 받는데 평가도 랭귀지 프로블럼 있다, 이해 못할 말을 한다 이런 평가 받고 안 그래도 이 학교 퍼포먼스를 하면서 위축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막 더더욱 저를 되게 위축되게 만드는 것도 있고 막 그랬죠.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먹고 살려면 안 할 수도 없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때는 진짜 좀 되게 토할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조교 말고도 해야 될 게 많았거든요. 수업도 들어야 되지, 연구도 계속 해야 되지, 수업 조교까지 진짜 하라니까 힘들었죠. 그런 경험이 거의 제 인생에서는 정말 처음으로 겪었던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는 거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굳이 뭐 못하는 거를 그렇게 막 나서서 하고 이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또 대학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뭐 그냥 피하려면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TA라는 거는 제가 대학원을 선택했고 박사과정을 다니려면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 그런 날들이었는데요. 그게 한 2, 3년 정도는 정말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수업 조교를 했던 것 같고요. 후반부 돼서는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계속 똑같은 일들을 하니까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좀 더 높은 질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영어 실력도 한 4년 차 정도 되니까 자신감까지는 아닌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는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수준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약간 그래도 보람도 느껴지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마무리하는 단계인 지금 이 학기에는 정말 한 학기 동안 고마웠다, 너 때문에 되게 재밌게 수업 들을 수 있었다 이런 감사 문자도 받고 되게 감동이었어요. 제가 그런 피드백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런 것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뭐든지 되게 준비 안 된 상태로 무언가를 하면 이렇게 뭔가 약간 부끄러움 및 쪽팔림 그리고 열등감 이런 거를 느껴가면서 괴롭게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나가다 보면 성장하고 늘어나가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을 할 수도 있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험이라는 게 살면서 겪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너무 피하지 말고 정말 필요하다면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거겠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달았던 것 같긴 해요. 저는 그 전까지는 피할 수 있으면 그냥 피하자 이런 게 제 삶의 모토였던 것 같고 또 그렇게 막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에 그렇게 놓여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금수저라던가 막 사회로부터 뭐 많은 거를 갖고 태어나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사회적으로 열등감 이런 거를 많이 겪고 살 계기가 막 살면서 있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 이제 수업 조교 및 그런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도 많이 느껴보고
또 그런 입장이 됐을 때 어떤 심리를 갖게 되고 내가 어떻게 위축되고 그 위축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어떻게 극복하도록 좋은 에너지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긴 해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런 걸 고민할 필요도 없었지만 이제 그런 필요가 생겼을 때 제가 많이 준비가 되지는 않은 상태더라고요. 열등감이 느껴지거나 그 프로그램 내에서 잘 못하고 있고 또 미국 사회에서도 막 잘 적응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불편한 감정들을 늘 이렇게 겪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되게 사회적으로 위축이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객관적이고 저한테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의 흐름을 전환하고 같은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기 파괴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좀 더 저의 심리적인 건강과 성장?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잘 해석할 줄 아는 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그게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대학원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타지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를 생각하게 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방어를 하고 힘들고 싫고 잘 못할 거 알면서도 버텨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를 잘 지키고 또 장기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버텨나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수업 조교 전반을 돌아보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되게 내가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일 때 도움이 되는 생각이 어쨌든 이런 상황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생각 같아요. 이게 어떤 내가 못하는 일이 있어도 그 못하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상대적이고 문맥 특수적이고 몇 년 정도 지나면 또 되게 상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사실이에요. 이제 내가 못하고 막 열등감이 느껴지는 그 상황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적응을 못하는데 미국 생활 전체에도 다 못하겠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과대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우울해지게 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우울증까지 질환으로 막 발전해가지고 막 진짜 극단적으로는 막 자꾸 삶의 끝을 생각하게 되고 막 이런 지경까지 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그게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는 상황도 영원하지 않아요, 사실. 언젠가는 이런 상황들이 다 바뀌고 또 그 바뀌고 나면 또 그때 내가 얼마나 또 그 상대적으로 잘하느냐에 따라 또 되게 자기 개념이 확 바뀌거든요. 내가 잘하냐 못하냐, 내가 얼만큼 자신감을 가져도 되냐 이런 게 완전히 바뀌거든요. 근데 그 정말 자기가 못하고 있고 그렇게 욕먹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스스로도 위축되고 이런 상황에 너무 매몰돼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잘 들기 어려운데 의식적으로라도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런 생각의 고리 안에서 벗어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기는 해야 되는 거는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환기를 하면서 내가 여기 왜 왔고 또 이런 목적이 있어서 왔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욕도 먹고 하는 거지만 언젠가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내 노력도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상황들이 바뀌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고민이 언젠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될 수 있구나. 그렇게 되면 어차피 다 의미 없어지는 건데 굳이 지금 내가 이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좀 더 합리적으로 위로를 하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는 게 정말 대학원생 생활에서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 같다는 생각을 하죠.